자, 오늘은 이제 어휘에 대해서 좀 공부를 미래 사회와 관련된 표현에 자주 나오는 어휘들을 공부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의미를 추측한 후 정확한 의미를 확인해 보십시오. 밑줄 친 단어의 의미는 어떤 식으로 확인하느냐 하면 문맥, 컨텍스트, 인터넷에 어떻게 하면 이메일을 확인한다. 그런데 이제 접속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이메일 확인할 때 인터넷에 들어가야 되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인터넷에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메일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뭐 그런 뜻이겠죠. 접속하다는 말은 연결한다 그런 뜻이죠. 연결한다.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이메일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정확한 의미를 어떻게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사전을 찾아서 꼭 확인을 해보고요. 사전을 찾았을 때는 그 사전에 나오는 몇 가지 그 다의어가 있어요. 몇 가지 의미가 있고 또 각각 그 용례, 그러니까 그 말이 들어간 문장들이 나오니까 그런 걸 함께 익히면은 의미를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두는데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민호 씨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죠.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 짠다고 하기도 하고 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 여러분 중에는 프로그램 짤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프로그래머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나는 한동안 프로그램을 내가 짰고 또 내가 짠 프로그램들을 교수들이 돈을 주고 사서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계속 그 길로 가지는 않고 그냥 이 한국문학 연구로 집중을 했죠. 지금 외국 회사에서 컴퓨터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다. 프로그래머인데 컴퓨터 보안 시스템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축한다. 구축한다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구축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많이 쓰이는 말은 아닌데 어떤 세력 따위를 쫓아내는 것을 몰아서 쫓아낸다. 군대 중에 해군이라는 군대가 있죠. 해군은 뭐예요? 육군은 육지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고, 공군은 하늘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고, 해군은 바다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죠. 근데 그 해군들이 타고 다니는 배들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무슨 항공모함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착륙하고 뜨고 하는 그런 배도 엄청 큰 배죠. 그런 것도 있고 무슨 경비정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구축함이라는 게 있어요. 구축함. 그 구축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배를 쫓아내, 그러니까 아주 전속력으로 가면서 상대방 배를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 구축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구축이 아니고 어떤 시설물을 쌓아 올려 만들었다. 어떤 시설물을 쌓아 올려 만드는 거. 보안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시스템은 체계잖아요. 체계는 밑에 바탕이 있고 그 위에 무엇을 올리고 또 무엇을 올려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시설물을 쌓아 올리는 그런 것을
구축이라고 했는데 체제나 체계 따위의 기초를 닦아 세우는 것도 이제 의미가 확장이 돼서 그런 의미도 구축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기초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짜놓는 것, 그걸 구축한다고 그래. 구축한다. 3번 이번에 나온 MP3에 MP3라고 있죠. MP3이라고 읽지 않고 MP3, MP3라고 한국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식으로. 용량이 아주 큰 USB가 내장되어 있어 USB를 따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그 MP3라고 하는 것은 그 디지털 오디오 파일의 종류죠. MP3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음악 파일의 종류, 오디오 파일의 종류. 그래서 그 오디오 파일은 압축을 한다고 하죠. 압축. 그러니까 디지털 오디오 파일은 이제 CD라고 하는 것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CD는 다 디지털로 되어 있는 파일인데 CD를 가지고 다니면서 듣기가 좀 좋지 않아요. 이게 그 원반이 회전을 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메모리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메모리에다가 아예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플레이어 프로그램을 짜서 넣어가지고 조그만 앰프를 같이 넣어서 이어폰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든 장치에 여기 내가 그림을 여러분은 이걸 받는 이런 MP3라고 하는 걸 MP3 파일을 전용으로 플레이 시켜주는 것. 그리고 이것은 오디오 파일을 압축을 시켜주니까 가령 CD 한 장에 뭐 800MB가 이렇게 들어간다. 최대 그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대개 그게 1시간 플레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 MP3 같은 게 나왔을 때는 용량이 800MB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한 60메가 뭐 그런 정도 됐나? 8메가 그렇게 됐나?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근데 그렇게 작은 메모리에서 음악을 들으려니까 압축을 했어야 돼. 자연스럽게. 압축하는 거 아시죠? 파일 압축. 압축을 하면 파일의 크기는 작아지지만 음질은 안 좋아지죠. 그런데 하여튼 이걸 가볍게 가지고 다니면서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음질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여기다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그 MP3라는 MP3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MP3 플레이어죠. MP3 플레이어. 그런데 이 그림도 자세히 보시면 이 오른쪽에 USB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요. 여기다 데이터를 넣을 때 여기서 USB를 단자를 이렇게 옆에서 밀어내요. 밑에 보면 그 스위치가 있는데 그걸로 쭉 밀어서 USB를 컴퓨터에 꽂아가지고 컴퓨터에서 MP3 파일을 여기다가 카피해서 넣으면은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그 USB 접속 그 어떤 단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거. 이게 이 플레이어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이거 이제 USB A 타입이죠. USB A 타입. 요즘에는 여러분 그 어떤 걸 쓰나요? USB 이제 B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USB C 타입. USB C가 요즘에는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요즘 최신 핸드폰들은 충전 단자 데이터 및 충전하는 단자를 USB C로 아예 그렇게 통일해서 썼어요. 그 애플 컴퓨터는 그 이제 그런 걸 USB를 쫓아가지 않고 USB는 USB라도 자기들이 독특한 그 이게 이제 아이패드인데요. 그 독특한 그 어댑터를 쓰다가 유럽 연합에서 USB-C를 쓰지 않으면 시장에 못 팔게 하겠다 하니까 애플이 그걸 받아들여서 USB-C를
아이폰에다가 채택을 해줬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포함돼, 안에, 내는 속, 외는 바깥쪽, 안에다가 품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USB를 따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USB를 따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할 때 그 USB는 뭘 말하느냐 하면 바로 USB 메모리를 뜻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일을 이 USB 메모리에다 저장을 해가지고 뭐 학교 앞에 있는 그 복사하는 집들 있잖아요. 프린트 해주는 집. 거기가 프린트를 할 때 이런 데다 넣어가지고 가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USB 메모리를 따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이 MP3 플레이어에 메모리에다 저장해서 가지고 가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한 20년 전 얘기래요. 이번에 새로 나온 MP3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뭐 휴대전화가 모든 것을 다 흡수했죠. 4번, 예전에는 보통 남자 대학생들이 공과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더 이상 공대는 남학생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학생들도 간다, 그런 뜻이죠. 여학생들도 간다. 그러면은 그 예전 상황이 남학생들만의 전유물이죠. 공대가, 공과대학이 남학생들만의 전유물이, 예전 상황이.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전유물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들의 소유가 되는 물건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전적으로 그 사람들의 소유가 되는 물건, 남학생들의 소유, 공과대학은 남학생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왜냐? 여학생들도 많이 가기 때문이다. 그 베트남의 대학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인문사회대학은 여학생들이 많죠. 내가 이 출석부만 보더라도 남학생이 몇 명한데,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그런데 공과대학은 남학생들이 좀 많이 가죠. 원래 많이 가는데 요즘에는 이제 여학생들도 공과대학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대는 남학생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청소년들의 음주나 흡연이 청소년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대해 언론과 시민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들의 음주나 흡연, 음주는 술 마시는 것, 흡연은 담배 피는 것이죠. 그것이 청소년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가 발전하는 데도 나쁜 영향을 준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언론, 미디어죠, 미디어. 언론과 시민, 일반 시티즌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요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와 같은 사회적 공감대. 이와 같은 그랬으니까 이와 같은이, 이 꾸미는 말은 바로 언론과 시민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회적 공감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대, 이 말은 같은 감정을 느끼는 어떤 그룹, 그런 뜻입니다. 일단의 같은 감정을 느끼는 그룹. 그래서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공감대가 있어야 어떤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 다음 6번. 세계는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 기반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데, 지식 기반 사회란 정보를 활용하여 얻어진 지식이 생산성 및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사회를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990년대에는 정보화 사회라는 말이 중요한 핵심어였습니다. 키워드였어요. 한국 같은 나라는 그 당시에 그 국가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장서자.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에 있어서는 선두가 되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들 했습니다. 정부에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산업화가 늦었다는 말은, 한국이 전통적으로 농경 국가였죠. 농업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들어서서 일제 강점기를 겪고, 그 다음에 전쟁까지, 한국 전쟁까지 겪고 나서 그냥 나라가 아주 피폐해졌어요. 아주 그냥 못 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울 힘이 없었어요, 한국에. 그래서 산업화를 해야 된다. 공장을 짓고 물건을 생산해서 수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업화를 했죠. 산업화를 해서. 그렇지만 이제 산업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벌써 산업화가 시작된 건 언제입니까? 19세기에 영국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잖아요. 도시가 형성이 되고 근로자가 생기고 제조업이 생기고, 그래서 하도 공장들이 막 연기를 이렇게 뿜어내니까 스모그라는 말들이 나오고 거기서. 그래서 그렇게 일찍부터 이 산업화를 한 나라들이 잘 살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농업 가지고는 잘 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산업화를 해서 한국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거의 1세기 정도 늦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가 왔어요. 디지털 세상이 온 거예요. 컴퓨터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늦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이 빨랐죠. 미국이 이 디지털화에 있어서도 훨씬 더 앞서가고 있었지만, 한국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늦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좀 정신 차려서 좀 정보화를 좀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도록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내세우는 표어가 뭐냐면 바로 정보화 사회. 그런데 또 이게 한 10년쯤 지나니까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지식 기반 사회라고 바뀌었어요. 이게 지식 기반. 그러니까 컴퓨터가 다 보급이 되고 이 인터넷이 서로 연결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정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의 그 중요한 자원이 소통하는 방법이 됐단 말이에요. 지식이 다 정보로 바뀌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식 기반 사회. 기반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좀 나오잖아요. 정보를 활용하여 얻어진 지식이 생산성 및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사회. 근데 이제 여기 뒤에 설명하는 말에는 기반이라는 말이 정확한 뜻은 아닙니다. 기반이라는 것은 집을 지을 때 집 토대, 땅을 잘 다진다고 그러죠. 잘 다져야 돼요. 잘 다지지 않고 집을 지으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밑받침이 되는 것, 기초가 되는 것, 이게 이제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그래서 이제 뭐 행정정보화, 교육정보화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 뭐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모든 것이 이 정보가 바탕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을 사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거기 나오는 다이어들을 충분히 보시고 각각의 용례들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가 읽기에서 이제 좀 오래된 말이긴 하지만 유비쿼터스라는 말,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내가 설명을 해 줬죠. 지금 또 이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또 사라졌어요. 이 현대 사회가 너무 변화가 빨라요. 너무 변화가 빨라서 어떤 용어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보편화 될 것처럼 되다가는 또 사라지고 다른 말이 나왔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타버스라는 건 얘기 들어보셨죠? 페이스북 회사가 아예 이름을 메타버스라고 고쳤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상당히 그 핵심적인 그 사업 추진 방향이었는데 이제 뭐 외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더 이상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 한국에서도 한 1년 동안은 바짝 쓰더니 메타버스라는 말이 또 없어졌어요. 이렇게 아주 그 주기, 언어의 용어의 주기가 짧아졌어요. 지금 발전이 막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로 발전이 될지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한동안 이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한국에 많이 유행을 했고 뭐 지금은 이 말이 무슨 뭐 목표가 아니라 이미 다 완성이 된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후인 흥정 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번 읽어보세요. 네. ubiquitous란 언제, ubiquitous. 네. ubiquitous란 언제 어디에나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로 사용자가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가리킨다. 최근 들어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휴대폰, DMP폰 등으로 영화 감상을 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해 정보를 찾는 사람들은 자주 볼 수 있다. 그동안 발전해온 인터넷은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사용되던 컴퓨터들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시켰다. 이에 비교 유비쿼터스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에 컴퓨터를 집어넣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즉, 유비쿼터스란 사물 컴퓨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컴퓨터의 새로운 발전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네, ubiquitous communication 그런 말을 네, communication. 잘 읽으면 되겠어요. 이제 여기 유비쿼터스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라고 그랬잖아. 라틴어. 근데 이 라틴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 이탈리아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고대 이탈리아어, 라틴어.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가톨릭 천주교 쪽에서 전례 언어로 쓰던 언어였죠. 그러니까 그 가톨릭의 전례라고 하는 것은 미사를 말합니다. 미사 예배. 거기서 사용하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그렇게 신성한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뭔가 그 고전적인
그런 그 품격을 가지고 있는 언어인데 그런 걸로 이렇게 왜냐하면 그 다른 말들이 없으니까 이러한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현대어가 없으니까 그 옛날 말에서 적당한 말을 하나 이렇게 차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뜻은 뭐냐? 언제 어디에나 있는 그러니까 무소부재한 무소부재하다는 것은 없는 곳이 없는 그러니까 어디에나 있는 이게 어디에나 있는 하면 돼요. 언제란 말이 없어도 돼요. 어디에나 가보면 거기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지금 다 실현이 이미 됐어요. 여러분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면은 어디 산골짜기에 가도 인터넷이 되고 뱃속에서도 되고 지난주에 내 둘째 아들이 영국을 갔어요. 영국에 취업하러 갔는데 갑자기 영국까지 한국에서 15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한 두세 시간 지났는데 그 문자가 날라왔어요. 그 아들한테서 문자가 날라왔는데 깜짝 놀랐죠. 한국에서는 그 카톡 말이에요. 카카오톡이 왔어요. 아니 어떻게 보내는 거냐 그랬더니 비행기에서 와이파이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썼냐 그랬더니 21달러 한 2만 6, 7천 원 될까요? 지금 요새 환율로. 그러면 이제 비행기 타는 내내 15시간 동안 계속 그 데이터를 쓸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나도 한번 해보긴 해봤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돈도 아깝고 그래서 안 했는데 잘 와요. 뭐 사진도 잘 오고. 그러니까 그 이 아이가 영국에 가면서 집을 하나 자기가 살 집을 buy가 아니고 live예요. 여기서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세를 얻어서 가야 되는데 그 집들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그 복독방에다가 나 이 집에 관심이 있다. 내가 언제 보면 좋겠다 하고 메일을 넣고 거기서 오는 답장을 받고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자기가 취직할 병원하고도 또 뭐 얘기하는 거 이런 걸 다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사나 아마 우주선에서도 지금 될 거예요. 우주선에서도 우주인들도 아마 그 인터넷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인터넷만 되면 할 수 없는 게 다 없죠. 인터넷 되면 뭐 유튜브 다 될 거고 말이죠. 페이스북 다 될 거고 여러분 SNS 다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사람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죠. 여기 사물에 컴퓨터를 집어넣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그랬잖아요. 사물에 컴퓨터를 집어넣는다. 이거 많이 되고 있죠. 지금 뭐 가장 대표적이라고 그럴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 뭐예요? 자동차에 컴퓨터를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있는 컴퓨터가 주변 상황을 인식을 하고 운전자의 뜻을 헤아려 가지고 어떻게 가는 것이 안전하고 빨리 가는 것인가를 자기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뭐 자동차에도 해요. 자동차에도 요새 나오는 자동차에는 대부분 핸드폰에 들어가는 모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뭐 가정으로 온다면 가정에서 지금 컴퓨터 들어가는 가전기기가 굉장히 많아졌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냉장고 그렇게 됐죠. 지금 우리 집에는 뭐 이제 가전제품은 이제 오래 쓰니까 그 옛날에 쓰던 것은 그렇게 안 들어있지만 최근에 산 것들은 그게 들어가요. 텔레비전 컴퓨터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텔레비전. 그 다음에 우리 집 세탁기 바꾼 지 얼마 안 되는데 세탁기가 내 핸드폰으로 다 상황을 보내줘요. 무슨 문제가 있어 스탑을 했다든지 아니면 세탁이 다 끝났으니까
빨래를 빨리 꺼내라 한다든지 이런 거 다 돼요. 청소기도 되잖아요. 청소기, 무선 청소기 이거 또 되고요. 그래서 이 사물에 그렇게 이 사물에 컴퓨터를 집어넣기 시작하니까 말하자면 요새 그 전 세계적으로 이 반도체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난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웬만한 것에 전부 다 이 반도체가 들어가게 됐다니까요. 옛날에는 그냥 전기적인 제품이었는데 지금은 전자제품으로 바뀌어요. 전자제품이 정보기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단계가 이제 유비쿼터스의 단계다. 자, 2번을 후인티탄난 네, 선생님. 읽어보세요. 유바쿼터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매우 다양하게 적용된 것이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마다 유비쿼터스 캠퍼스가 구축된 것이다. 그러면 스마트폰, 집에 이어폰, 마이크 등이 내장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캠퍼스 곳곳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화, PDA, DMP 폰 등 각종 단만 기록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도서관의 콘텐츠를 내려받는 유비쿼터스 폭이 사용화된 것이다. 가정생활에서는 홈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집안의 모든 가전 제품 등은 거실에 TV를 보면서 제어할 수 있고 외부에서도 가전 제품은 작동시킬 수 있게 된다. 미래 사회는 고령화 사회이므로 유비쿼터스를 적용한 건강관리 시스템도 구축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부착된 생체 개축기가 몸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정보를 무선 통신으로 영혼에 알려준 것이다. 이외에도 정치, 교통, 유통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유비쿼터스를 환경한 변화는 진로 엄청난 것으로 예상되다. 예. 그 리을 받침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 정보를 유비쿼터스를 내가 알려줬지 이렇게 를 이렇게 높여서 한번 읽어보라고. 지금 유비쿼터스는 정보는 그렇게 읽어요. 는 그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이거 확실히 읽으세요. 자, 뭐 여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기반으로 이 유비쿼터스가 정말 보편화가 되어 버렸어요 이미.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스마트폰하고 그 어떤 그 여기 생체 계측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생체 계측기에서 계측을 한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보내서 거기서 어떤 서버하고 이렇게 접속을 하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스마트폰이 이제 그런 그 중간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면 바로 그거죠. 스마트워치. 워치는 원래 시계잖아요. 시계. 시계인데 시계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팔에다가 이렇게 차니까 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생체 정보. 생체는 살아있는 몸 그런 뜻이죠. 이 몸의 여러 가지 정보를 측정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가 있어요? 맥박. 이 맥박이 항상 여기서 내 맥박을 체크를 하고 있어요. 내 맥박을 항상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혈압.
혈압도 지금 이게 혈압이 돼요. 혈당도 된다고 하는데 아직 여기에 기능이 안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체온, 몸의 온도, 그리고 이제 그 혈압만 재는 게 아니고 피와 관련돼 가지고는 산소 포화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병원에 입원하면 이 손가락을 이 끝에다 뭘 집게를 하나 물어놓고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하거든요. 그게 산소 포화도 측정기인데 그걸 여기서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그 가령 내가 맥박이 1분에 뭐 한 80번, 나는 좀 80번 이상 뛰는데 뛰다가 내가 몸이 상태가 안 좋아지면 맥박이 아주 줄어들겠죠. 그럼 맥박이 줄어들면 얘가 알아서 내 핸드폰으로 정보를 보내요. 그럼 이 핸드폰에 또 저장되어 있는 번호로 연락이 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특히 이제 이 고령화 사회에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특히 고령화 사회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노인들을 돌보아주는 시스템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가족이 아주 핵가족, 그냥 부부하고 아이만 살다가 또 아이들이 떠나면 그 부부만 살거든요. 이제 바로 우리 집이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 이제 누가 봐줄 사람이 없는 거지. 그걸 이제 이런 스마트워치 같은 것이 해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나는 우리 집에 이제 CCTV를 설치했는데 이 CCTV를 그 핸드폰으로 어디서든지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이 CCTV를 볼 수가 있잖아요. 예. 내가 이제 만약에 어느 날 베트남에 가게 되면 우리 집 내부를 우리 집 이제 거실에다가 이렇게 내가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의 거실 상황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가지고 이 아파트가 보안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이 들어올 리는 없지만은, 예. 뭐 이렇게 내가 여기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걸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세상이에요. 예.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은 누가 읽느냐 하면 후엔티 타오 번. 네, 네,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현재 한국은 유비쿼터스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을까? 한국은 유비쿼터스 사회를 이루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 및 휴대폰 보급률이 높아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상당한 장점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아니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통로로서의 새로운 유비쿼터스 사업 모델을 찾아내야 하며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기 위해 정부와 업체 모두 노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편리한 유비쿼터스 사회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두어야 한다. 가령 미래의 직장인들의 휴가 중에도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직장의 일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편안한
휴식이 불가능하거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또한 유비쿼터스가 사회의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될 수도 있다. 예. 여기 또 앞에 나온 단어들이 또 많이 나왔죠. 전유물 나왔죠. 또 공감대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글에는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이 이제 중요한 어휘들이고 꼭 익혀놔야 되는 어휘들이죠. 자, 한국이 유비쿼터스에서 어떤 점이냐? 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이제 한국의 유비쿼터스는 많이 그 현실화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특히 그 한국에서 이 정보 산업, 인터넷, 그 다음에 정보기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빨리 보급된 데에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건 뭐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내가 이 분야에 상당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줄게요. 아마 첫 번째 이유, 한국이 이렇게 정보화가 빨리 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그 빨리빨리 정신은 알죠? 빨리빨리. 예. 빨리빨리. 예. 빨리 뭐든지 빨리. 지금 인터넷도 지금 내가 우리 집에서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이 1기가바이트 그 속도라고 해서 가정에서 쓰는 것으로서는 제일 빠른 속도입니다. 사실 웬만하면 100mbps면 충분한데 돈 조금 더 내더라도 1기가로 해요. 또 이제 가정에서도 5기가를 쓸 수 있다 그러면 5기가를 또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빠른 걸 막 좋아하니까 이렇게 또 인터넷에 들어가면 탁 엔터를 쳤을 때 데이터가 팍 하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막 그런 걸 좋아하는 거죠. 컴퓨터도 성능이 좋은 것은 빠르죠. 빨라요. 여러분 중에 또 게임하는 사람들이 있겠는데 컴퓨터 게임할 때 컴퓨터 느리면 망하죠. 빨라야 돼요. 그런 그 기본적인 성격, 한국인들의 보편적인 그런 기본적인 성격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 빠른 인터넷을 많이 사람들이 하니까 이 인터넷 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더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내가 미국에 20년 전에 갔을 때 컴퓨터 그 인터넷을 쓰는데요. 보름이 걸렸어요. 보름. 빠르지도 않은 인터넷을 설치해 주는데 보름이나 걸리더라고요. 한국은요. 오늘 신청하잖아요. 내일 들어와요. 뭐 더 빨리 하면 오늘도 올 수 있어요. 아침 일찍 신청하면 오늘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신청하면 내일 개통이 돼요. 내가 또 헝가리에서 살아봤지만 헝가리도 최소한 일주일은 걸려요. 지금 오늘날. 뭐 그렇다고 또 아주 빠른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한국은 아파트를 지을 때 한국은 주로 이제 주거 문화가 아파트 문화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를 지을 때는 무조건 초고속망이 들어가야 돼요. 초고속망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빠른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두 번째가 이 한국에서 컴퓨터 보급, 핸드폰 보급이 이렇게 정말 극적으로 확장이 된 데에는 한글의 특성이라는 것이 크게 기여를 했어요. 한글. 여러분 다 지금 잘 쓰고 읽고 있는 이 한글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핸드폰에서 한글 메시지 입력을 해보셨죠? 어때요? 전 세계 문자 중에 이렇게 편리한 문자가 없어요. 핸드폰 쓰는데 한글이 이렇게 편리한 문자가 없습니다. 자판도 그렇죠. 컴퓨터 자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초성, 중성, 종성을 순서대로만 계속 치면은 자기가 글자를 잘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컴퓨터를
크게 배우질 않았더라도 열심히 배우질 않았더라도 누구나 쓰기 쉽게 돼 버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한국이 일본이 한국보다 정보화가 앞서 있었는데 아마 90년대 중반 이후로부터는 한국한테 완전히 그 일본이 그냥 제압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 3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험성. 그 위험성은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나도 하루면은 한두 번은 무슨 피싱 문자를 받아요. 그거 잘못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핸드폰에 안 좋은 프로그램이 탑재가 되고 내 정보를 다 빼내가고 말이죠. 내 정보가 한번 나가면 나는 이제 망하는 거죠. 그렇죠? 네. 내 사진도 막 가져갈 것이고, 내 무슨 은행 통장 번호며 비밀번호, 뭐 우리 가족들 정보 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고, 사실 컴퓨터가 처음에 업무에 도입이 됐을 때는 손으로 그냥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무슨 컴퓨터로 그 문서를 작성하고 하면 시간을 굉장히 줄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1시간 걸리던 일을 30분이면 하게 될 것이다. 그럼 나머지 30분은 어떻게 하느냐?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이게 업무에 도입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컴퓨터가 다 도입이 되니까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현상이 생겼어요. 30분이면 끝냈는데 그 나머지 30분에 또 다른 일을 또 해야 돼. 생산성이 그러니까 고용주들은, 회사 사장들은 직원들이 노는 꼴을 못 보는 거지. 그렇게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얘기 여기 나와요.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직장의 일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남보다 뛰어나게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휴가 가서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서양 사람들은 휴가 가면 딱 자기 업무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대학의 교직원하고 대학 직원하고 차이점은 그거예요. 교직원들은 그냥 대학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퇴근하면 그냥 자기 일을 하면 돼. 근데 교수들은 집에 와서도 연구를 해야 돼.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유비쿼터스가 사회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컴퓨터가 들어간 가전제품이 다 들어올 때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들만 그런 걸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동안 이 컴퓨터가 도입이 되는 시기에는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정보 격차라는 말이 있어요. Information divide. 그러니까 컴퓨터 좋은 걸 쓴 사람은 좋은 정보를 읽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걸 모르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정보 격차를 줄이는 일을 한국에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자, 마지막 4번을 후인 넛 푸엉주엔 네, 읽어보세요. 유비쿼터스 세상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완벽한 유비쿼터스 세상은 수십 년 뒤에나 이루어지겠지만 우리의 헌신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유비쿼터스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인간이 만든 뛰어난 기술이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은 그 기술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분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은 깨닫고 유비 쿼터스 평한 미래 사회에서 앞서는 경쟁력은 을 경쟁력을 경쟁력은 을 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때이다. 예. 비교적 발음이 괜찮은데 이중모음 노력이 아니고 리역 이렇게 하다가 조금 빨리 하면 돼요. 노력해야 할 때이다. 예. 뭐 이건 그냥 일반적인 얘기죠. 일반적인 얘기. 그래서 끊임없이 이 정보, 그러니까 모든 면에 동전의 앞면이 있고 이렇게 뒷면이 있듯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꼭 있어요. 뭐 사람이 만드는 일이라 그래요. 사람 완전하지 않은 인간들이 만드는 것이라서 그걸 나쁘게 이용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게 만들었더라도 나쁘게.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돼요. 그거를 나쁜 일이 안 생기도록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도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국가에서도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새 단어를 봅시다. 새 단어를 보면 접속하다. 아까 우리 접속하다는 말 추측해 본다고 했죠. 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붙는다는 뜻입니다. 속이라는 말은 이렇게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붙어서 연결된다 그런 뜻이에요. 붙어서 연결된다. 접속하다. 인터넷에 내 컴퓨터가 접속하는 것. 인터넷 어떤 사이트에 내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는 것. 이런 게 다 접속하는 거예요. 한국 영화 중에 접속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접속이라는 말이 그 영화 제목이 그런데 내용이 이제 그런 걸 뜻했어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지금 이 네트워크는 뭐 오랫동안 하여튼 중요한 단어죠.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단어. 베트남에서도 그냥 이거 네트워크라고 외래어로 쓰지 않나요? 네트워크. 그 다음에 정보통신. 정보통신은 한동안 한국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진 그 정부 부처가 있었어요.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정보통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어넣다, 어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서 넣어주는 것, 그 집어넣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컴퓨터에 이렇게 집어넣다, 이런 것도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단계라는 말을 뒤집어서 읽으면 계단 아시죠? 계단, 스테어웨이, 이 계단. 그거 하나씩이 단계예요. 그 하나씩이 단계. 그러니까 단계는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있어요. 낮은 게 쉽다면은 높은 거는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적용되다. 다 이 한자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구축되다. 구축 설명했죠. 내장되다 설명했죠. 제어하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누가 싸울 때 못 싸우게 하는 것이 제지하다 그래요. 싸우려고 하는 걸 못 싸우게 하는 거 제지하다. 억제시키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가장 간단한 말이죠. 컨트롤. 컨트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핸드폰으로 내가 우리 집 세탁기를 제어를 해. 세탁을 중단하라. 아니면 따뜻한 물을 좀 더 넣어라. 탈수를 시간을 좀 늘려라. 이런 걸 내가 이 핸드폰으로 우리 집 세탁기에다가 명령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제어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작동시키다. 작동이란 말처럼 움직이게 해준다는 거죠. 움직이게 해준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물건이 움직이는 것도 작동이지만 뭐 컴퓨터가 시작되는 것도 작동이에요. 그 다음에 부착하다. 부착하다는 것은 이게 덧붙여주는 것이 부착하다. 붙여주는 거 부착하다. 벽에다가 벽보를 부착하다. 이 핸드폰 케이스에다가 무슨 스티커, 캐릭터 스티커를 부착하다. 생체 계측기, 아까 생체 계측 이 말 했죠. 예. 그 다음에 유통, 흘러가서 통한다 그런 뜻입니다. 흘러가서 통한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 그 물건이나 정보가 흘러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물건 흘러가는 건 어떻게 흘러가요? 마켓에서 팔고 그걸 사는 것이죠. 그게 이제 유통이에요. 유통. 그다음에 전유물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만 전적으로 소유하는 것, 그게 전유물이에요. 상상하다. 상상하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상상하다. 상상 어느 때 합니까? 여러분 문학 작품을 쓸 때 할 수 있겠죠. 어떤 예술 작품을 쓸 때 상상.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상상. 여러분 무슨 상상을 하며 살고 있나요? 내 머릿속에서는 지금 몇 가지 상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다음번 쓸 소설을 머릿속에서 돌리고 있어.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쓰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상하는 거. 그다음에 완벽하다. 영어로 뭐예요? perfect. 깨닫다. understand. 경쟁력을 확보하다. 경쟁력을 확보하다는 것은 경쟁하다는 것은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걸 말해요. 싸울 수 있는 힘을 확보하다, 갖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좋은 기술이 있으면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경쟁력이 있는 거지. 원천 기술이 있을 때. 자, 내용 이해는 뭐 여러분들 그냥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